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죠.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여기까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하이브 책임이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관심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제일 큰 주주여서 지금 소송 대상으로는 그래서 제 금액으로는 지금 255억 6,700? 256억 정도가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신 금액인 거고. 네네네네. 하이브로부터 돈을 이미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은 줄 알고 막 저한테 투자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아수라장인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동안 월급과 네. 인센티브 외에는 네, 받은 네. 게 없어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제가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판을 한 적은 있었지만 네. 그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 그리고 그게 직원인지 제 지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번 시간은 예고해 드린 대로 어도어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뉴진스를 배출하는 아주 좋은 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 대표시고 지금은 어도어 또 그리고 어도어의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와 법적인 분쟁 중에 있는 민희진 전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 숨치지 않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시작부터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원래 댓글을 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네. 워낙 이제 댓글들이 많이 좀 달려서 아 그래요? 좀 그 전부터도 이제 예고 나가자마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네.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남들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 직접 보진 않으시고. 근데 저 잘 안 보고 근데 또 주위를 보면 네. 다 엄청 응원해주시고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네네네. 막 알아보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실제적 체감은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네. 며칠 전에도 막 사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길에서 막 해드리고 네네네네. 했었는데 네. 근데 여론이 안 좋다고 하니까 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약간 저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엄청 정치인들도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저 유세장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왜 난 낙선하는 거야? 이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전 정치인이 또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난 1년 한 반쯤 전에 그 기자회견. 개저씨 기자회견, 그 맞다이 요거 때는 민희진 대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굉장히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법적 분쟁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는 아마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뭐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감장에 이렇게 선다든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마 대표님에 대한 여론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요게 이제 제가 파악한, 제가 뭐 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한 정도의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편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대신해서 좀 여쭤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댓글에서 많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저는 저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이후에 거의 1년 반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약간 오해가 커지는 거 같고 그 사이에 저한테도 막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제가 뭐 일반인으로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겪어보시면 아실 텐데 상상만 해보셔도 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어딘가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위에서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워낙 많으실 거고 아마 그 이야기마다 사연도 굉장히 깊으실 텐데 그걸 뭐 저희가 다 어떻게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단은 뭐 법적 분쟁 얘기 잠깐 좀 해보고요. 뭐 혹시 많이 부담되세요? 법적 관련된 얘기들이? 뭐 근데 부담은 돼도 궁금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이브 혹은 어도어와 분쟁 중이신 소송이 한 너댓 건 정도가 있죠? 네,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먼저 건 게 많은데
거기에 또 제가 대응해서 뭐 반소한 것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소송 개수로 보면은 되게 네. 많고요. 일단 하나 결론이 끝난 거는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요건 이제 대표님과 직접은 아닙니다만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월 나가는 거 요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어도와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그 판결은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거는 제 소송이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건 이제 뉴진스 네, 멤버들과 네, 네. 어도 사이에 아마 네. 법적 분쟁이었던 것 같고 요건 이제 결론이 끝났고 네. 그다음에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민희진 대표님이 그 주주간 계약이 이제 있을 텐데 네. 요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좀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잘 모르신 상태에서 관심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회견 이후로 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게 유력한 유튜브 매체들에서 네.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그런 매체들에서 금액을 막 잘못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막 약간 호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사실 확인을 다 안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하이브로부터 돈을 이미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은 줄 알고 막 저한테 투자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아수라장인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동안 월급과 네. 인센티브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뭐 받으셔야 되는 걸 네, 거고.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 풋옵션 관련해서도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죠. 소송 중이잖아요. 네, 풋옵션이라는 게 조금 뭐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특정한 기간 특정한 조건 이후에 특정한 가격으로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풋옵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기사 통해서 보기로는 우리 민희진 대표께서 만약에 이제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그 전해를 기준으로 그 전해에 이익이 났던 걸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곱하기 13배 네. 이렇게 받으시는 걸 약속을 하신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이제 저한테 주셨던 거고 네. 원래는 이제 사실 그 주주관 계약 전에는 제가 스톡옵션으로 그냥 그 비슷한 금액 정도의 어떤 그 이제 다른 형태의 보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주관 계약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약속은 맞긴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억이 영업이익이 난 것 2023년 기준 맞나요? 네. 20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얼마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이익이 20억 났고. 그러니까 지금 풋옵션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게 주주가 저희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큰 주주여서 지금 소송 대상으로는 그래서 제 금액으로는 지금 255억 6,700? 뭐 그 아마 그 정도 260억 정도. 아니에요. 260억 아니죠. 256억 정도겠죠. 256억. 네. 256억 정도가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신 금액인 거고. 네. 근데 이제 하이브 쪽에서는 이미 주주간 계약이 크게 서로 이제 신뢰가 크게 훼손이 돼서 이 계약이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 맞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우리 민희진 대표는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효하다가 아니라 신뢰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생각하시는 그런 신뢰관계가 아니거든요. 주주간 계약에서의 신뢰관계는 그런 전인격적인 신뢰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잘 벌어다 줬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하이브에 있을 때 모든 계열사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어다 줬던 사장이고 그리고 그걸 2년 만에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주관 계약 기간 동안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을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준 사장인데 내가 주주관 계약을 위반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왜 여기서 감정적으로 갑자기 무슨 신뢰관계? 그게 그 해석을 약간 대중들이 호도하게끔 그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간의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약속을 되겠죠. 잘 지킨 사람으로 지키다 못해 너무 빨리 달성한 사장. 네. 근데 아마 상대 쪽에서는 제가 언론 기사 등을 많이 보면 뉴진스 멤버들을 뭐 템퍼링이라고 합니까? 뭐 전문 용어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빼돌리려고 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다. 요게 이제 신뢰관계가 깨진 굉장히 큰 뭐 사유 중에 하나고 또 뭐 경영자로서 뭐 직원들에게 뭐 부적절한 뭐 이런 대응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회사의 뭐 명예도 좀 많이 실추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신뢰관계는 깨진 것이다. 이런 전혀 본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 전제와 내용이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뢰관계라는 게 그런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기가 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위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그 템퍼링이 이게 템퍼링이라는 게 법정 용어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제됐었으면은 제가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22일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 왜 갑자기 그때는 저한테 갑자기 경영권 찬탈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배임으로 고발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 불송치가 나왔고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시기도 이상하고 그 불송치가 나니까 그 다음에 템퍼링 이슈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였었으면 그 전에 템퍼링 이슈를 문제 삼아서 그러면은 고발을 했었어야지. 왜 그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지금 하이브가 하는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시간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데 시간 타임라인을 다 꼬우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딱 그 편립만 다 압축해서 자기들의 그 PR 팀을 이용해가지고 막 뿌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그 뭐 제가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때마다 제가 뭐 입장문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답답한 게 많죠.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좀 통로도 그렇지만 애시당초에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걸 누가 어느 회사가 먼저 공표를 해요? 감사 결과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4년 4월 22일에 그냥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공표를 하면서 저를 마녀를 만들었거든요. 3일 동안 엄청나게 막 포화를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잖아요. 25일에. 그러니까 제가 견디다 못해서 진짜 뭐 자살하라는 거 자살 직전까지. 근데 내가 죽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하게 됐는데 그런 걸 다 잊으신 건지 지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관 계약을 전혀 위반한 게 없다고 지금 저는 해주시는 거고 하이브의 주장은 이제 뉴진스가 포함된 이 어도어 자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다. 그게 안 돼요. 물리적으로. 라고 이제 하이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회사인 하이브 그리고 계열회사 소스뮤직 등등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 그다음에 뉴진스의 전속회 계약 해지 위험을 높였다. 이제 이게 하이브 측의 주장인 것 같아요. 지금 맞붙는. 그리고 실제로 한 3차례 정도 재판을 하셨고 최근까지 주주관계약 재판이요. 요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카카오톡이 엄청 많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사가 단편적으로 본 것들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변론은 1월 15일 종결되는 것으로 요거는 그거는 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했는데 1월 중순? 1월 중순쯤에 이제 변론기일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난 재판에서 한번 들었었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죠?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증인 신문으로 이제 그 한번 출석을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원고 증인 신문인 날이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한테 그 발언권이 없었어요. 첫날은 그 대신에 판사님께서 대지를 해주셔가지고 대질 신문을 한 번은 했었었고요. 첫날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증인 신문이 있었던 날이었고 그게 최근 거였고 그날 다 못 끝내서 그 증인 신문이 이번 달에 한 번 더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변론기일은 저희 증인 신문이 없는 상태로 이제 1월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당연히 재판 결과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기자분들도 아마 그 법정 내에 많이 또 계실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에게 유리하게 가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맞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일부 기사들 잘못된 기사들 너무 많이 봤는데 네. 아니 법정에 속기록이 존재하고 녹음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내용을 마구 뿌려대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래요? 헤드라인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헤드라인을 아예 각 잡고 이렇게 공격하는 헤드라인으로 써서 본문 내용과는 또 다른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그리고 뭐 그렇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카카오톡이 막 그 법정에서 심지어 저희 원래 증인 신문이 있으면은 네. 먼저 이렇게 그런 증거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제출도 안 된 증거 신문이 막 현장에서 막 올라와서 제지당하고 막 이랬는데 판사님이 기자분들한테 이거 쓰지 말라고도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그 김앤장 그 하이브 쪽에도 이거 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막 이의 제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이 그냥 완전히 그냥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안 나오는데 네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지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가 많으셔서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너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들이 많이 좀 기울어져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완전히요. 만약에 완전히요. 그렇다면 왜 그 언론들은 그럴 거라고 아시잖아요. 제가요? 네.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냥 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대 기업이라? 아니 저는 제가 네. 이 일을 겪으면서 느끼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조직적으로 하이브라는 회사에는 PR 조직이라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일들이 있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팀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응대를 한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맞는 말을 해도요. 헤드라인이 네. 정반대로 뽑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모르겠어요. 일반인 분들은 아마 안 겪어보면 진짜 그런 정도야? 일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이 돼보면 아마 굉장히 체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되게 암담하고 무서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으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이게 처음 논란이 좀 된 게 우리 뉴진스 멤버들이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을 어떻게 좀 해하기 위해 혹은 뭐 나를 해하기 위해서 뉴진스와 비슷한 뭐 카피 그룹 만들고 또 나를 뭐 음해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장이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동일하고요. 네, 동일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카피나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인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아일리시나 네. 아일리시 이제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룹명을 또 언급하시면 네. 이제 또 사회자님도 또 코알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호해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대화를 하려면 나와야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도 네. 이상한 공격 포인트들을 잡아서 예를 들면 법정에서 자기들이 질문해서 얘기하는 거에도 언급하셨다고 막 이런 기사가 막 헤드라인이 나와.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물어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저는 뭐 사회자분이나 기자님이 공격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언급은 이제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아마 뭐 댓글을 위해서 나올 거고. 판결문에는 이걸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모도에 좀 나온 것 같아서. 그거는 그 다른 판결이고 증거란 이게 제3자의 그 재판을 저의 재판에 이거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논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네. 예를 들면 상대 쪽에서 그 재판 당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인 인물인 저를 문제시 삼았잖아요. 네. 그럼 문제시 막 삼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 로펌에서는 이 사람이 이 재판의 주인공이 아닌데 왜 이 사람 얘기를 해? 해서 이 사람 얘기에 대한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격 포인트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거가 있어도 논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내려진 결론에 제가 동의가 안 되죠. 그 부분을 동의는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이번에 제 재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었고. 네.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소송이었잖아요. 전속 개발 계약을 위반했느냐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할 때 그 뉴진스가 원래 주장을 했었던 것이 이제 뭐 말씀하셨던 표절 이야기부터 뭐 밀어내기 네. 등등 우리가 왜 이 전속 계약이 위반돼서 해제돼야 되는지에 대한 네. 주장들을 쭉 했는데 그것들을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게 뭐 2심 가거나 3심 가는 게 아니라 재판이 그대로 확정이 됐으니까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주장들이 다 배척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이 있다면 저는 또 하나 의문이 있는 게 제 가처분 첫 번째 1차 가처분에서는 저한테 그런 혐의가 다 그런 것들이 그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사실 그 가처분에서는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가처분은 어떤 거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저를 해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가처분이요. 민희진한테 네. 죄가 없으니 네, 해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처분에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그 해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도쿄돔까지 이어질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민희진을 해임하면 하이브야 너네 200억 내야 돼. 민희진한테 200억 줘야 돼. 해임하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 해임당했죠. 어떻게 해임했냐면 돌려서 해임했어요. 어도어 이사회를 갑자기 긴급 소집해서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해임했어요. 네. 저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진짜 법을 지키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거에도 제가 대응해서 2차 가처분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같은 법원이 아니라 그 법원에서도 판사들은 다 다르고 그 판단 영역과 증거를 채택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이렇게 어긋난 판결이 났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이후에 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판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저는 그 하이브가 불법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판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의 제기 중이고 네. 보안 수사 중인데도 그런 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사회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정보도 이 기사를 기본으로 네, 하시기 때문에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편향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주총에서 이사를 해임하지 말라라는 게 가처분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사직을 그대로 두고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만 교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게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앞선 판결이 사실은 굉장히 그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척을 한 거라서 과연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풋옵션 소송이 유리할까 하는 궁금증이 저는 계속 들어요. 뭐 재판을 진행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논란된 게 그겁니다. 그 직장 내 뭐 괴롭힘 얘기가 아마 이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주관계 계약 요거 관련된 소송에서 나왔던 아마 얘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게 이게 정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 막 원래 뭐라고 입장 표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원래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걸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냥 그런 방식이 좀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근데 말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그 창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창구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제가 거기에 글을 썼다가 지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 혼자 그냥 써놨다가 너무 울분에 네. 차가지고 혼자 썼다가 아예 안 올린 그냥 지워버린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썼었냐면 이게 개인의 정치 성향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밝힐 이유가 없는데 자꾸 저한테만 해명을 요구하는 어떤 언론의 포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재판에서 경험한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들의 기사가 막 쏟아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황당하잖아요. 저희 잘 몰라서 재판을 다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냥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선거 전에 직원들을 불러서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을 찍었다고 하면 3시간씩 질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들을 투표권에 간섭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저쪽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뭐 블라인드도 공개가 되고 뭐 카톡도 증거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이렇게 아니에요. 한 적이 전혀 없다. 전혀 3시간씩 불러다가 뭔가를 할 만한 여건이나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다 혼재돼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내용이 일단 그 카톡 내용은 20년 카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2020년? 네, 2020년이 그때는 어도 설립이 2021년이거든요. 21년인데 20년 카톡을 저도 모르고 저도 안 가지고 있는 카톡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발화자와 이 대상이 누군지도 불명확하게 거기 말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저를 표현을 했냐면 희진 언니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직원이 희진 언니라고 써놓을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5년 전 카톡이 기억이 나세요? 안 나죠. 네,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판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 그리고 그게 직원인지 제 지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왜냐면 발화자가 희진 언니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어도 설립이 21년인데 사실은 하이브가 문제를 삼으려면 이 어도 설립 이후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2024년에 블라인드도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2024년이 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블라인드 글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코로나여서 출근도 안 하던 시점이에요. 근데 막 제가 3시간씩 불러다가 혼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왜 패스했었냐면 아니 블라인드에는 사실 뜬 소문들도 많고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블라인드 글을 증거로 제시한다는 건 마치 DC 인사이드의 아무 글이나 하는 왜냐면 조작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사실 어도라고 표기돼 있는 게 그 당시에 저희 주위 지인들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왜냐면 100인 이하의 사업장은 그렇게 표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나 뭐 이렇게 블라인드에서 그런 그리고 안 된다? 그 전에는 어도라고 써 있는 블라인드 글도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때 나타나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추정이에요. 저의 추정은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제 카톡을 그냥 털어서 아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후킹하기 위한 지금의 단서가 있어야 되죠. 지금 문제 삼으려면.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아요. 20년에 있었던 일은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추정할 수 없는 시간과 거기 보면 언제 그랬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뜬 소문처럼 흘려서 이게 사실은 법정 자료로 판사님이 부인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현장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쓰지 말아라라고. 저희 책임 안 진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설립 이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억지로 연결을 짓고 있고. 설립 이전엔 그러면 하이브 소속이셨던 거예요? 네, 아니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하이브 소속이었죠. 근데 제가 빅히트로 입사를 했었고 이게 좀 그 거버넌스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바뀌어온 빅히트 뮤직에서 하이브가 됐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하이브든 빅히트든 거기 계실 때 그 밑에 있는 직원이었을 수는 있고요. 아닐 수도 모르겠어요. 있고. 왜냐하면 희진 언니라고 누가 저를 저장했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관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비판한 적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무슨 카톡이 보도된 것처럼 아니요 블라인드의 글은 저는 전혀 찍지 말라고 한 적은 전혀 없고 아니 뭐 불러다 놓고 뭐 세워서 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건 정말 그 모든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왜냐면 다 오픈 사무실이고 제가 3시간씩 불러다 거기 자유자석제거든요. 아니 뭐 카톡방 같은 데서 야 니네 저기 아니 없어요. 진짜 없어요. 민주당 찍을 거면 아예 투표를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아니요. 없다 이거죠. 왜냐면 너무 자신할 수 있고 너무
없어요. 그런 일은 아예 없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왜 제가 사실 그 정치색을 밝힌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는 이런 관련된 제3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소신이잖아요. 네. 제 소신이어서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제 소신을 밝히는 거는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것보다 이거는 저를 언플로 뭔가 이상한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정치색은 그냥 밝혀서 이거라도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쉽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했던 건데 저는 민주당이 좋다 이런 거보다요.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제 태생상 보수가 되기가 어려운 체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제가 반골이기도 하고 근데 반골을 위한 반골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카톡으로 한 적도 없고 다만 아니요. 그러니까 카톡은 기억에 진짜 안 나는데 카톡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네. 보수를 찍어라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그 당시 걸 읽어보니까 전 기억 안 났었는데 그 읽어보니까 제가 그때 부동산 때문에 엄청 열받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모르면 저는 이제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까도 내가 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 되게 신뢰를 보내주고 있었으니까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줬는데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어.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정치를 광신도처럼 막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의 제가 그냥 약간 그런 질책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당을 질책하는 방법이 그냥 투표를 안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사표가 생기면 어쨌든 우리한테 실망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보수한테 찍을 수는 없다. 그냥 모르면 투표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 네, 그런 얘기였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종용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거기도 희진언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사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뭔가 이거를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 이런 방송에까지 나와서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아까 작가분한테도 어떤 그림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 작가분이 뭐죠? 지금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네, 그냥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 네, 그냥 보세요. 이게 막 제 경우를 듣고 저희 친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상황을 듣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이랑 막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막 불만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데 근데 그 부분만 다 짜깁기를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옛날 대화들이랑 막 써서 내면 나는 완전 폐륜나라가 되는 거라고 지금 순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너무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의 얘기랑 막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 저는 솔직히 일반인 분들 이거 당하면 이거 견딜 수 있을지 묻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왜 나한테 매일매일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건지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오늘은 또 무슨 허황된 기사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을까. 심지어 무슨 오디션 관련해서 학원에서 어제는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원래 학원들에서는 상시로 그냥 모든 회사들에서 그냥 이제 모든 기획사들의 상시 오디션이라는 걸 해요. 학원 자체 내에서. 그래야 이제 그 연습생들을 계속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학원 자체 내에서 한 어떤 오디션을 가지고 또 저랑 마치 우리가 공식 오디션을 한 것처럼 저희 회사는 새로 하신 회사? 네, 새로 지금은 건물도 완공이 안 됐고 이제 거기에 출근하는 아직 그 직원이 없고 그리고 법인만 사실 나온 법인 등기만 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법인 등기 친 날 우리 지인들도 모르는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 이게 등기소에서 흘린 건지 아니면 기자들이 거기 상주에 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하이브는 이번 재판에서 저한테 오케이 홍보하시려고 막 제가 언제 저는 항상 멋있게 그랜드 런칭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일할 때. 제가 멋있게 이렇게 알아서 런칭 시점을 정하고 막 오픈하고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기사를 내고 심지어 건물주분들까지도 막 신상을 캐서 이 사람이 뭐 누구였고 미니진의 투자자일 것 같아라는 추정으로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건물주분들한테 막 죄송하다고 막 문자를 보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법원의 기자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등기 뭐 이렇게 치면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랬었던 거 아닌가 그냥 추정만 저도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희 식구들도 모르는 등기 친 날을 어떻게 기자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되게 공포스럽기는 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겪는 건지도 모르겠다. 본인 개인은 좀 공포스러우실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 해를 정말 투자하고 또 아끼면서 뉴진스라는 정말 좋은 성공 그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다시 뭐 열심히 또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혹시 뉴진스에 대한 지금 민희진 대표님의 좀 마음이라고 할까? 뭐 미안함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움 내지는 뭐 어떤 감정이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하이브가 뉴진스에 너무 미안해야죠. 하이브가 어떻게 하이브가 24년 4월 22일에 모두 전 국민이 다 기억하는데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진스랑 저를 막 묶어서 저희를 배신자처럼 막 언플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왔던 기사만 해도 1,700여 건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매도해놓고 아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항의해야 되는 거는 권리예요. 그거는 인권이고. 근데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네.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해를 누가 손해에 대한 그 금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리고 막 이렇게 둘 셋으로 막 나눠가지고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언제는 법원에서는 막 돌아오기만 하면 잘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3명을 굳이 따로 이렇게 막 왕따 시키듯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 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하이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세 분이 이렇게 서로 뭐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항소를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돌아가기 항소 다 안 했잖아요. 항소 다 안 했잖아요. 남아 있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아니죠. 그 기사를 보셔도 다 아실 텐데 동일한 날짜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아마 먼저 회사를 통해서 복귀하겠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기사로도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동일한 날짜에 시간차만 두고 전달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두 분은 회사 어도원가를 통해서 아마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고 세 분은 법무법인 세종이었나요? 하여튼 법무법인 통해서 복귀의 의사를 아니요. 거기에 그 어도어에 연락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저는 왜 어린애들을 그렇게 막 위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왜 그거를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2명이 복귀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쳐요. 그래도 저 같으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다 해서 이게 왜냐면 한 번에 발표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팬덤이 혼란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혼란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3명이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왜 그걸 막 의심을 하고 왜 도대체 진위를 왜 따지나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그렇게 법원 말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진위를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뭐 그게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죠. 복귀를 아마 하는 걸로 뭐 결론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법원 말대로면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항소 포기했으니까. 그냥 그게 깔끔하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3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도어가 무슨 상황인지 진위를 확인 중이다. 아니죠. 그 당시 아니에요. 걸로 제가 본 기사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사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본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지 않아요. 이제 정확하게 그 멤버들이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 봐도 어도에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도가 회신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막 의가 상한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애들을 생각하는 거라면은 어른들이 더더욱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님의 지금 현재 감정은 어떠신지는 근데 전 너무 안타깝죠.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죠. 너무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민 대표님은 하이브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이 상황까지 온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하이브 책임이죠. 하이브의 주장은 이게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민희진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여왔고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내부 감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고 이제 민희진 대표의 입장은 무슨 경영권 찬탈이야. 이제 지금 내가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치고 들어온 거 아니야. 돈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지 않았고. 네, 결론 나지 않았는데 일정 부분 비슷하지만 이제 좀 다른 게 돈을 주기 싫은 것도 있었겠죠, 하이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괘씸했을 거예요. 그냥 저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하이브의 치부나 하이브의 잘못된 지점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무슨 뭐 잘못된 부분들이 제가 나쁜 년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그 말이 이렇게 흐려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공격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정치 성향 강요했다 뭐 이런 것들도 방시혁 의장에 대한 그 아예 그 법원, 그러니까 그 어떤 최은희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전 잘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이 직접적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페북에 뭐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 네. 자기한테 강요했다라고. 근데 그런 내용은 기사화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정말 이게 뉴진스 정말 잘 되고 있었잖아요. 진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회사 경영하면 열받지만 돈 잘 벌으니까 오케이. 그쵸. 그게 상식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상식인데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너희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시정해. 우리한테 사과해. 왜 우리 이렇게 우습게 봐? 우리 왜 멸시해? 이렇게 돈 잘 벌어다 주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돈 잘 벌어다 주고 있는 팀을 망하라고 그렇게 4월 22일에 그렇게 엄프를 할 수가 있나요? 배신자라고. 이거 그러면 경영권 찬탈에 관한 그 감사 때문이 아니고 진짜 괘씸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가 이의 제기하면서 이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원래 형사건은요. 남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민사는 볼 수 있지만 형사는 못 봐요. 그래서 도대체 불법 감사인데 이거 왜 이게 불법 감사인데 어떻게 불송치가 뜨지?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이 다툼 과정이 있었는데 감사의 처음에 시작이 도대체 뭐였는지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밀어내기라는 키워드를 발견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음반을 밀어낸다. 네네네.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편법, 그 불법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밀어내기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이브의 주장이. 그러면서 밀어내기라는 키워드를 그 제 카톡에서 뭐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이없었던 게 제가 도대체 그 당시가 19년, 20년 카톡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밀어내기를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근데 더 무서운 건 두 번째로 그 밀어내기를 찾아낸 게 뭐였냐면 제가 한 말도 아니었고 그 디자이너였던 저의 지인이 국회의원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사람을 밀어낸다라는 얘기로 밀어낸다라는 얘기를 보고 이거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도 지인 간의 회사 직원 간의 대화도 아니고 네. 지인 간의 대화에서 전혀 다른 뜻의 밀어내기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카톡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고 언론에 이렇게 유포하고 이런 행위들 저는 뭐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네. 다퉈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시잖아요, 다들. 제가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의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회사 일도 아닌 개인 간에 아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밀어낸다라는 걸 가지고 그걸로 감사를 했다고? 보세요. 이게 감사거리가 되나요? 근데 이제 불법 감사에 대한 건 법원에서 판단이 한번 나왔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 법원도 재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재판에서 보세요.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법 감사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아니죠. 했는데 저도 제가 제가 불법 감사였다라는 내용을 이 재판에 민사에 낼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거기서 증거가
제가 이 논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을 그거를 픽스된 결론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의제기 중이고 그리고 지금 보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형사에서 지금 제 건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불법 감사에 대한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거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데 그런 내용은 전부 그 재판에서 배척이 됐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어쨌든 재재판이 아닌 상황에서 논박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거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의 얘기만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재판, 그러니까 이 다뤄져야 하는 주주간 계약이나 아니면 형사건 이런 데서 다시 다뤄줘야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소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따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뭐 멤버들이나 혹은 뭐 그 부모님들이랑 그래도 연락을 좀 하세요? 못 하세요? 이런 얘기는요. 못 하죠. 너무나 못 하죠. 이렇게 아니 지금은 왜 그런 거 있죠. 무슨 밭에서는 이거 고쳐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행동을 해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갑자기 민희진은 화장실을 왜 하루에 10번을 가? 이런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무슨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기자님이 모르셔서 그렇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도 모니터링을 항상 받아요. 그런 수준의 기사들이 늘 나고 있어요. 어제 났던 그 오디션 기사도 저희가 공식 오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진스와 선그은 민희진 그런 기사죠. 뭐 오디션으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아니 제가 언제 공표를 했다고? 제가 언제 공식적으로 공표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에 대한 공식 공표를 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고 이게 민희진이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갈까? 왜 얘는 10번을 갈까? 남들은 왜 한 번도 안 갈까?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도대체? 하여튼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싶죠. 언급을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못하기도 하고 언급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헤드라인을 또 나쁘게 뽑아서 멤버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 부모님을 괴롭힐 수도 있고 이걸 또 악용해서 저를 괴롭힐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의 연속인데 조심이 안 되지 않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왜 해명은 항상 저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하이브는 지금 잘못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다 묵묵부답. 기사도 안 나. 무슨 4천억, 1,900억, 1조 2천억 상당의 실제로 형사재판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 하나도 안 나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똑바로 돌아가는 세상이 맞나? 이게 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뒤에 뭐 백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동조하는 게 실제로 옳은 행동일까? 저 너무나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초중반만 해도 대표님한테 긍정적인 여론이 저는 훨씬 많았고 뭐 지금도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뀐 게 아마 뉴진스 멤버들이 진짜 뭐 예를 들어 소속사와 뭐 대표가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굉장히 진흙탕 싸움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뉴진스 멤버들은 왜냐면 아티스트고 또 그들을 이제 팬분들은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혹은 뭐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아마 대표님에 대한 여론을 좀 안 좋게 돌리는데 꽤 많이 역할을 좀 한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뭐 자유회의에서 다 뭐 기자회견 했는지 아니면 뭐 누가 상의를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별로 좋지는 않았던 선택인 것 같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진 않나요? 그들이 이렇게 뭐 그런 기자회견하고 혹은 막 저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또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표현은 저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 지은 자가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저지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어리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막 하면서 어느 때는 그들의 의사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어리니까 모르다라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외식과 그 굉장히 그 요식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그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저는 심각한 비판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누구도 저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행위나 평소 행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속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행위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냥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나 스스로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현명하고 올바르고 항상 이렇게 좋은 선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쁜 선택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흥망성쇠로 그러니까 결과론적 판단으로 행위를 판단하는 게 이게 옳은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도덕의식 윤리의식부터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자꾸 제가 사실 그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 간의 관계를 저는 그 라포를 잘 몰라요. 제가 막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 판결문만 기반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도워 뉴진스 판결문에서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행위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데 그 어도어의 사건 전속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 멤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민희진과 이상우 대화 어디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 및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반박하는 증거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는 내가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상황이니까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앞서서 이런 판결들이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이 그것 때문에 더 뭐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기자님이나 있어요. 사회자님도 아마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사실 저는 지금 저와 하이브의 싸움이 거의 정치 싸움처럼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처럼 사람들이 남의 법정 싸움을 스포츠처럼 여긴다라는 굉장히 잔인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잘 알지 못하면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표면에 누가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여론 싸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이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남의 사안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아이들을 막 혼내고 있거든요. 그 뭐 사실 아이도 아니에요. 거기 이제 성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그냥 이걸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제가 왜 이런 일을 겪나 저도 굉장히 자조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증거들은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이미 불송치 결정문이 사실 제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200장이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분은 경찰에서는 저의 모든 카톡을 제가 안 내도 되는 제 다른 카톡까지도 다 내서 그걸 보시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배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불송치했다는 거고. 그 내용 안에 어도어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네, 그렇죠. 어도에 대한 손해를 끼쳤느냐예요. 근데 아까 그 판결문이랑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시점상 판결문인데 뒤에 나온 것이라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훨씬 더 이게 영향력이 있을 건데 우리가 불송치 결정문을 경찰에서 보내는 거랑 판결을 하는 거는 또 무게감이 다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주장도 하실 수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재재판이 아니고 저한테는 증거를 논박할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뒤에 나온 마치 재재판처럼 이제 오해하는 상황으로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배척될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그냥 똑바로 말하고 싶어서 뭐 사실 오늘 뭐 이런 게 제가 편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우리도 불편해요. 네,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이게 사실이라는 게 다 절반이 있는 건데 이게 한쪽 얘기는 너무 안 들려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이렇게 본인의 오해가 재판이 커지니까. 시작되고 또 이게 아마 판결까지 가게 되면 결코 이렇게 결론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을 제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일부러 뭐 불리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재판 진행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저는 그냥 뭐 5대5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근데 뭐 오디션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새로 이제 만드신 거죠, 회사를? 잠깐만요. 물이 튀어서. OK 뮤직인가요? 아니요. OK 레코드. OK 레코드. 죄송합니다. 네. OK 레코드. 근데 법인만 일단은 법인 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법인만 설립이 된 상황이고 이제 같이 하려고 있는 친구들은 있죠. 이제 직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이제 있는데 출근은 아직 못하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건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건물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그 계약만 했지 그게 완공이 안 됐다니까요. 아직 그러면 실체가 없어요? 네. 무슨 오디션이 있었다 이런 건 다 기사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 학원들은 다른 레이블들도 SM, YG, 뭐 JYP 다 그러니까 레이블 관계자들이 해요. 학원 가서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오디션을 마치 이제 제가 막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오보를 또 오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의 상시 있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 레이블도 그냥 띄워주신 거죠, 그냥. 네네네. 근데 아무튼 뭐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레이블의 런칭 계획도 있고 또 향후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플랜대로 멋있게 이렇게 선보이고 싶은데 원래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주주관계약 재판도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뭐 또 막 댓글에 무슨 돈 때문이지 뭐 또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 자존심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많이 들지 않아요? 자존심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드는데 갖다 주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진짜 너무 거덜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잘 되면 좋은데 거덜났죠. 만약에 지시면 이거 근데 저는 해볼 만한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돈 욕심이 있었으면은 1분기만 참았잖아요. 제가 8월에 잘렸고요. 그리고 11월에 사내 이사를 제 발로 나왔어요. 11월 20일인가 21일에. 근데 제가 돈을 더 벌고 싶었으면 한 분기를 더 기다렸으면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금 풋옵션 대금의 곱하기 3배가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았으면은 3개월 동안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막 책상 저 밖에다 해도 막 버티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안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얘네들한테 막 돈을 받고 싶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2번이나 했고 하이브랑 계속 협상 시도를 했어요. 야, 나 어도에서 그러면은 니네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또 일해볼게 하고 다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무슨 프로젝트 제안이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무슨 프로젝트 제안? 그러니까 아예 다시 계약을 돌아오는 거 말고 뭐 이 2달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는데 그건 거절했다 뭐 이런 2달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한테 프로듀싱 계약을 제안했는데 2달짜리를 제안한 거예요. 뉴진스에 대해서? 네. 아니 2달짜리고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건 아니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계약 기간을 2달로 연장하는 계약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더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어도어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바뀐 어도어 대표이사가 아무 때나 자를 수 있으면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아니 누가 그런 조항에 사인을 해요. 제가 이 싸움이 시작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제 주주관 계약 소송 중에 5%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해서 저를 영구 경업금지, 그러니까 제가 노예계약이라고 얘기했던 그 5%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상황인 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배신감에 너무 치를 떨어서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해서 그게 이제 저의 큰 배신감 중에 하나로 작용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머저리 같은 그 계약서에 또 사인할 수는 없죠. 누구나 할 수 없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너무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네.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도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저한테 막 뭐 인사 뭐를 한다 막 저를 매일매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가 그런 데서 있을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돈 욕심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2월인지 3월인지까지 버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고 가져본 적도 없는 금액이고 나 됐고 나 그냥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버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 소송에 반소를 한 거죠. 이게 주주관계약 소송이 하이브가 건 것도 있지만 제가 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이 원고 피고인 상황이죠. 네. 새로운 그 OK 레코드는 뭐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실 오히려 전화위복처럼 법인이 갑자기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이 듣고 이제 들리고 나서 이제 뭐 국내외로 엄청 이제 연락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한 상황이고 근데도 이제 막 기사로는 막 무슨 재 뿌리듯이 막 안 될 거야 니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보고 웃었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안 될 건데 얘네 뭐 투자 시장이 막 어두울 텐데 제가 누구랑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런 기사들의 특징이 뭐 그런 모든 기사들의 특징이 저한테 왜 사실 확인을 안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기자분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사실이 맞냐? 아니 보통은 하이브 기사를 뭐 쓴다고 하면은 다 하이브 쪽에 물어봐야 돼요 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이 맞냐 뭐 이런 기사를 내고 이러니까 아무튼 뭐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뭐 괜찮은 상황이긴 해요. 네. 아유 하여튼 저는 뭐 뉴진스 무대 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뉴진스도 어쨌든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워낙 또 있으니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아유, 민희진 대표님 오늘 한 1시간 정도 저랑 이렇게 인터뷰하셨는데 뭐 아직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게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진짜 이 얘기 한마디만 내가 하고 만약에 간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기가 오셨으니까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이 중요했고 막 그랬지만 일을 사실은 잘 못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뉴진스가 잘 되고 막 이랬을 때도 저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이게 허무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쏟아내니까 그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이상하게 많이 배운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예전에 못 느꼈었던지 제가 일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일이 왜 귀한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그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내 일로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방식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막 7년 계약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계약 기간도 짧게 줄이고 싶고 왜냐면은 같이 서로 일하고 싶어서 일해야지. 그게 표준 계약이라는 게 아직도 허점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도 무지한 상태, 어린아이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돌 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사인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계약서를 또 그 만드시는 분들은 실무를 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실무선에서 사실 그런 표준 계약서를 개선시키는 어떤 방법을
제안도 해보고 싶은 오케이 거예요. 레코드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레이블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히 무슨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잘하면 돈은 따라와요. 근데 더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실험적이라고 느껴졌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야, 무슨 뭐 아이돌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걸 언제 뽑으려고 계약 기간 늘려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계약 기간을 이렇게 담보하는 것보다 사실은 서로 계약 기간을 짧게 풀면서 서로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더 좋게. 서로 회사도 그 아이들한테 멤버들한테 필요한 회사가 되고 멤버들도 회사가 이게 필요한 진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들을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끔 만드는 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웃기지만 좀 선진화된 그러니까 좀 이 패러다임이 바뀐 시점이 돼서 내가 이런 싸움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래서 뭐 차기로 제가 사실은 걸그룹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차후에 나중에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은 생각이 없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이그룹을 하겠죠. 그냥 저의 스타일이 원래 대꼬복꼬예요. 보이그룹 나오면 그 다음에 걸그룹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어떤 보여주시고 싶다. 네, 왜냐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도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 넣으면 또 재밌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저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 많이 당해보셨죠?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보통은 있을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들에 대해 굉장히 한심하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아니에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민희진 대표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 혹시라도 뭐 하이브나 아니면 뭐 어도 관계자분을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으면 또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맞짱 한번 뜨세요. 그럴까요? 왜 맞짱을 떠야 돼요? 하이브랑? 자, 그러면 혹시 트로트 그룹 준비하시면 저 좀 한번. 트로트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